안녕하십니까. 학부모 진학 코칭 아카데미 학생부 교과 전형 강의를 진행하게 된 서귀포 고등학교 교사 현안예스입니다. 이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요, 교과 전형의 주요 사항, 대학별 환산 점수, 수능 최저, 서류 평가, 면접이 교과 전형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균형, 그리고 지역 인재 활용법을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교과 성적의 50% 이상을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을 하고요. 공통, 일반 선택의 과목의 경우에는 석차 등급을 활용을 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성취도 기반의 환산 점수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러한 정량적인 성적이 50% 이상 반영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들이 존재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37%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고요. 특별히 서울권 같은 경우에는 60% 이상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족률을 고려한 실질 경쟁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게 될 시에는 지원의 폭이 확대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상대적으로 타 전형 대비 낮은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합격으로 인한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전략적인 지원 역시 가능합니다. 나아가 전형 요소와 면접 여부에도 다양화가 되어 있는데요. 반영 비율, 비교과 요소, 면접 고사 등 시행 여부를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의무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경우에는 감점, 정성평가, 부적격 등 대학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 역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말씀드린 요약 부분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입 전형 중 가장 많은 모집 인원, 가장 많은 모집 비율을 선발합니다. 하단의 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작년 대비 2027 학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908명이 증가한 15만 6,403명의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이는 비율로 따져보았을 때 45.2%에 해당이 되고요. 타 전형 대비 가장 많은 비율을 모집하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집 비율을 권역별로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20% 정도의 비율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60.8%에 해당하는 모집 비율로 교과 전형 선발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보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조금 더 많은 비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살펴보시면은 지역별로 비교를 해두었는데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14.5%, 경기 인천 37%, 그리고 강원에서부터 제주까지의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는요. 높으면 67.5%, 낮으면 46.4%의 비율로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뽑는 모집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요, 유형별로 분류해 보고자 합니다. 기준은 지원 자격에 의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교과형, 지역 균형 선발형, 지역 인재 선발형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 교과형의 경우에는 전국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모집 인원을 선발을 합니다. 따라서 지원 조건은 별다른 제약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면 지역균형 선발형의 경우에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일부로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모집 인원의 10%를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서 또는 공문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대학별로 학교당 추천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선발형의 경우는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에 한하여
자율적인 모집 인원을 모집합니다. 특징적인 부분은요, 지원 조건에 있는데요, 대학 소재 지역 출신 학생을 모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주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까지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서 제주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의 교과 전형은 모두 다 대학 자체의 기준으로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각 대학이 어떤 지원 자격에 의해 교과 전형을 모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요,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교과 성적 우수자, 그리고 지역 균형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의 경우에는요, KU 지역 균형 전형으로만 학생부 교과 전형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대학교의 경우에는요, 일반 학생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을 병행하여 학생부 교과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 점 확인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교과 성적의 반영과 서류 평가 또는 면접 평가를 포함하는 전형으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총 4가지의 유형이 존재하는데요. 교과를 100% 반영하는 경우 혹은 교과와 비교과를 합산, 교과와 서류, 교과와 면접을 합산한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 4가지의 전형 역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 여부는 상이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 표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생부 100 유형에서는요, 교과 성적만을 100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교과와 비교과, 즉 출결, 봉사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과 100 전형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국민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홍익대, 제주대 일반학생, 제주대 지역인재 전형 등이 있고요. 이러한 대학의 경우에는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또한 교과와 비교과, 이 중에서 비교과는 출결 내지 봉사를 의미하는데요. 이를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경기대, 단국대, 중앙대 등이 있습니다. 연한 글자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비교과가 차지하는 비율 출결 10, 출결 5, 출결 10이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비교과의 실질적인 영향력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인정 결석에는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학생부와 서류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교과에서는 정량적인 성적으로, 서류에서는 정성적인 평가가 합산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건국대, 고려대, 경희대, 동국대, 숙명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이 있겠고요. 이때 서류평가는 영역이 학교별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면접과 합산한 전형이 존재합니다. 면접형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과 면접 점수를 일괄 합산하는 전형도 있고 단계별로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1단계 모집을 한 후에 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면접의 형태도 다양하게 되는데요. 인적성 면접이 들어가는 경우, 서류 기반의 면접이 수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영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한 여부로 또다시 구분을 해보았는데요. 이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충족률은 50% 안팎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교과 성적이 50% 이상 정량적으로 평가가 되고 서류 30 내지 출결과 봉사 그리고 서류 10 등의 반영 비율을 따라 평가하는 사례를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적용 여부는 대학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대학별 학생부 반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성적을 반영하게 될 시에는 대학별 반영 방법을 적용한 자체 환산 점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때 공통 일반 선택의 과목과 진로 선택의 과목의 반영 방식이 다르고요. 비교과 영역을 반영하는 대학도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단의 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건국대의 경우에는 인문, 자연, 계열 구분 상관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한국사를 반영을 합니다.
등급이 산출되는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전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의 과목 경우에는 정성평가를 진행을 합니다. 반면 동국대의 경우에는요, 인문과 자연 계열의 반영 교과가 상이하게 됩니다. 인문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한국사를 반영하는 반면 자연 계열은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를 반영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국대의 특징적인 부분은요, 이 교과를 전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석차 등급이 높은 상위 10과목만을 대상으로 정량평가합니다. 또한 진로 선택 과목은 정성평가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별 경쟁률 예시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실기실적과 비교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특징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타 전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하단 표를 한번 살펴보신다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을 종합 논술 실기실적과 비교하여 가져와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8.18대 1이었습니다. 이에 대비 학생부 종합 전형은 15.03대 1, 논술은 66.61대 1, 실기 실적은 37.08대 1로 비교해 보았을 때 학생부 교과 전형의 경쟁률이 낮다라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점수 산출 방식이 존재하지만 어쨌든 교과 등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 예측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경쟁률이 낮은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요약해 보자면요.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을 50% 이상 정량 평가하여 반영하는 전형입니다. 이때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교과 성적이 기본이나 정성 평가를 반영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지역은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전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별 교과 성적 반영 교과라든지 방법 차이에 따른 대학별 환산 점수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환산 점수를 꼭 산출해 보시고 유불리를 따져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대학이 많습니다. 충족률은 대체로 50% 안팎이고요. 따라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을 위한 준비를 함께 하셔야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서류, 면접평가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과 병행하셔서 면접, 서류 등의 전형 요소를 통해 교과 성적의 불리함을 보완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복 합격자, 많고 충원 합격률이 높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라든지 면접 유무, 수능 최저 유무, 서류 평가 반영 여부, 전년도 입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전략적인 지원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학생부 교과 전형의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학별 환산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